현물 투자는 그냥 느긋한 놈이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것도 더 느긋할수록 더 크게 이긴다. 이것만큼은 어떤 투자 시장이든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어찌 보면은 코인 투자의 대원칙이라기보다는 그냥 투자의 대원칙이에요. 안녕하세요. 부자 그리고 예비 부자 형님 누님들, 혹시나 오늘 스타게이트 손대신 분은 안 계시겠죠? 스타게이트는 업비트 상장 바로 직전에 700원짜리였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도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. 단기 고점이라고 봐도 무방하고요. 많이 올랐다 많이 떨어진 듯 보이지만은 현재는 기술적인 반등 외에는 전혀 상승세를 띄지 못하고 있습니다. 아마 당분간 그럴 것 같고요. 700원에서 한 900원 사이, 그러니까 한 800원 정도 기준 잡고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지금은 손대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. 이 현물하고 선물의 가장 큰 특징은요, 현물은 오히려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지만 선물은 보수적인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위험 감수가 필요해요. 현물 투자는 늘 그렇습니다. 뭐 돈을 더 넣어라, 돈이 많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위험 감수를 하는 데 있어서 선물처럼 대출을 끌어다가, 즉 레버리지를 끌어다가 하는 위험 감수도 있지만, 현물 투자는 뭡니까? 기간을 늘리는 방식의 리스크 전략이죠. 리스크 관리 전략이죠. 따라서 현물 투자는 그냥 느긋한 놈이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것도 더 느긋할수록 더 크게 이긴다. 이것만큼은 어떤 투자 시장이든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어찌 보면은 코인 투자의 대원칙이라기보다는 그냥 투자의 대원칙이에요. 투자의 대원칙에서는 항상 레버리지를 끌어다 쓰지 않는다면, 또는 레버리지를 좀 과하게 끌어다 쓰지만 않는다면 느긋한 놈이 이긴다. 또 더 느긋한 놈은 더 크게 이긴다. 근데 선물 시장은 조금 다르죠. 선물 시장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이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물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느긋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. 살 때도 마찬가지지만 팔 때도 마찬가지로. 근데 만약에 내가 살 때 좀 급했어, 그러면 아무래도 매도 시기까지 기다리는데 마음까지 같이 급해지거든요. 근데 살 때도 좀 여유롭게 느긋한 마음으로 매수를 하시면 나중에 매도 포인트도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리실 수가 있다.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는요, 뭐 지금 매수를 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. 특히 이제 우리 2, 3, 4학년 형님 누님들 말고 1학년 신입생 구독자님들께서는 이번 투자가 끝난다고 해서,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내년 불장을 맞이하고 불장에서 매도를 하신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투자가 끝나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. 단 한 번의 매수와 단 한 번의 매도로 내 인생이 바뀔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. 25년도에 물론 여러분들의 인생에 목표 금액이 있을 겁니다. 그 목표 금액을 다 달성하신다면 뭐 거기서 끝날 수도 있겠죠. 근데 대부분 조금 놓치고 계시는 게 있으신 것 같아요. 요즘 기대 수명이 120세입니다. 종종 140세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. 그 말은 여기 한 30대 형님 누님들 제외하고 또 한 40세, 저희 채널 기준 나이가 한 40세 정도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40대가 제일 많고, 그 다음으로는 50대, 30대, 그 다음으로는 60대, 20대 뭐 이렇게. 지금 한 40대 정도 되신 형님 누님들께서는 앞으로 100년 더 살아야 돼요. 아니, 투자 1, 2년 해가지고 벌어서 100년 동안 그거 쓰면서 사실 수 있겠습니까? 우리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육체적인 노동은 힘들어질 겁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투자이든 두 번째 투자이든, 내가 겪는 첫 번째 사이클이든 몇 번째 사이클이든 앞으로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투자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. 단순히 지금 사세요, 지금 파세요 이렇게 해서 와 돈 벌었다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번 돈은요, 어차피 그렇게 해서 다 나갑니다. 좋은 놈 만나서 사라고 해서, 좋은 놈이 사라고 해서 샀다가 좋은 놈이 팔라고 해서 팔았어, 와 돈 벌었다.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가 언젠가 한번 나쁜 놈이 사라 그래서 샀는데 바로 뭐 상폐가 된다거나, 요즘 그런 사기들도 많죠. 무슨 상장이 뭐 될 거다 하면서 3천만 원, 5천만 원, 최대 몇억 원까지도 퇴직자들의 자금을 사기 쳐먹는 나쁜 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 나가시면서 제가 제공해드리는 어떤 그런 정보들, 공유해드리는 내용들을 의사결정에 반영을 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거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, 제 의견보다는 아무래도 눈으로 보고 뭔가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. 이렇게
투자를 하시면서 생각하는 게 정말 싫지만 또 정말 골치 아프시겠지만 직접 의사결정을 하시는 이런 방식의 투자를 잘 배워 나가셔야 나중에 제대로 된 투자를 꾸준히 이어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. 6월 상승에 대해서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. 물론 이제 이틀 뒤면 월봉이 전환되면서 방향성이 명확해지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6월달 상승을 크게 기대하셔서는 안 됩니다. 6월에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한시적인 상승일 거예요. 유동성이 직접적으로 늘어나서 시장에 활기가 도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국지적인 반등이 될 겁니다. 본격적인 상승은 6월이 지나서 첫 번째 금리 인하 이후부터 기대를 하셔야 된다. 그마저도 가장 큰 상승의 시작은 두 번째 금리 인하 정도, 그러니까 올해 4, 4분기 즉 연말경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. 유동성이 늘어나려면 금리가 5.5에서 5.25로 이 정도 내린다고 해서 유동성이 늘어나는 걸 체감하시진 못할 겁니다. 적어도 연말까지 달려야 하는 마라톤이다, 장거리 마라톤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급한 마음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차분하게 시장에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올해 100만 달러 가면 좋겠다. 근데 저는 못 간다고 보고요. 옵션 만기에 대해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, 옵션 만기에 7만 달러가 좀 많기는 하지만은 물량이 많긴 하지만 그렇게 또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닙니다. 일단 이번 주 금요일 MPP는 66K예요. 지금 몇이에요? 67K. 그리고 급등 구간은 70K까지도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맥스페인하고 급등 구간하고 한 4,000달러 정도 갭이 있어요. 급등 구간은 70K, 맥스페인 66K, 그러면 68K 정도 기준 잡고 계시면 되겠죠. 68K 미만은 단기적으로나마 매수 구간, 뭐 장기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매수 구간이긴 합니다만, 그리고 68K에서 70K까지는 급등 구간이니까 이때 그 시점부터는 단기 매수는 자중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. 뭐 장기적으로 장투하신다면 그마저도 괜찮습니다. 선물 시장의 지표들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. 현물 시장의 주도권이 쉽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.